더 방치하고 약만 먹으면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치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일이 더 이제 복잡해지고 더 깊은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이고 치과에서도 치과 보철과를 전문의를 하고 있는 연재용이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병원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치아 건강 수준을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또 식습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험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이 이렇게 치아를 손상시키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꽤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치아 건강에는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이 아주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치아 건강이나 잇몸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셔서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분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랑도 일치하는데 자주 가시는 것이 덜 아프고 이를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치아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대부분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뼈에 금이 가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이제 이게 다시 붓고 재생이 되는데 치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영구치가 그 상태로 평생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어디가 이제 깨진다거나 금이 간다거나 했을 때 이게 다시 재생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깨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제 뼈째 씹어 먹는다든지 얼음을 와그작 씹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아에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환경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가도 얼음을 먹었고 또 단단한 음식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병뚜껑이나 이런 걸 이로 이렇게 딴다거나 그런 때 사용하시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잇몸의 병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풍치라고 알려진 치주염인데요. 그러니까 치아의 뿌리를 감싸주는 조직을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치주염에도 나타나는데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나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아프다라고 한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잇몸병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입냄새가 안 나다가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느낀다거나 또 음식을 씹는데 치아에 통증이 느껴진다. 내가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잇몸병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음식으로 잇몸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드는 음식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에 어떤 영양 섭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육류도 마찬가지로 육해공을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곡물류, 유제품 이런 것들을 영양 섭취를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과 의사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잇몸에 좋은 무슨 유명한 약들 먹는 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약들의 성분이 일종의 진통 효과, 그리고 잇몸에 좋은 성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 약을 드시고 내가 아프던 게 안 아파졌다라고 해서 치과를 방문을 안 하시거나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통 효과 때문에 내가 병을 가지고 있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괜찮아졌구나, 치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 방치하고 약만 먹으면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치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일이 더 이제 복잡해지고 더 깊은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약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치과 의사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과 방문을 병행한다면 그런 약을 드시는 것이 해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잇몸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반대로 편식을 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은 잇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가 하나둘씩 안 좋아지고 빠지게 되면 좀 먹기 편한 음식 위주로 이제 그 시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좀 이렇게 가려 먹게 되면 그게 영양소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또 잇몸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잇몸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 그게 전신 건강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편식하고 과식도 좋지 않습니다. 비만이 되지 않는 게 잇몸 건강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 잇몸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고 잇몸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생활 패턴,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 패턴도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낮밤을 바꿔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어렵겠지만 덜 받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잇몸 건강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잇몸을 망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뭐 전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잇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담배를 피는 분들의 경우에는 잇몸,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조직의 혈관의 어떤 그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 피는 분들은 사실 아까 잇몸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붓고 피나고 아프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잇몸이 안 좋은지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여러 가지로 잇몸에 안 좋기 때문에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잇몸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결국 세균입니다. 세균이 입안에서 자리 잡고 번식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세균들이 가장 자리를 잘 잡는 곳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위치를 잘 닦는 것이 필요하고,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일매일의 양치질과 치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우리 입안에 있는 치태라든지 세균이 100%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